고등상 과정 개념 수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항식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리. 별거 아닌 듯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요. 문제의 내용과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외운다기보다는 그 뜻을 정확하게 알도록 합시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여러 개의 합, 즉 더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여기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고요? 얘는요, 이렇게 보시면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이 돼서 식을 만들어주는 그 하나를 수학에서는 항이라고 합니다. 즉 식을 만들어주는 바로 최소의 단위를 우리는 항이라고 하죠. 그럼 이 같은 경우는 항이 지금 현재 4개가 있는 겁니다. 4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중에서 문자 말고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 얘네들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개수란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 얘를 우리는 개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의 개수는 2가 되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1, 여기서의 개수는 1, 얘는 3. 상수항은요, 그 자체로 개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이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식을 만들 때 그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하고요. 때로는 항이 한 개만으로 이루어진 식도 있거든요. 한 개만으로 이루어진 식을 특별히 단항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수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차수라고 하는데요. 차수는 그 항에서의 차수가 있고 다항식에서의 차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항이 여러 개가 있죠. 그럼 각각의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우리는 그 각 항의 차수, 예를 들어서 이 항 같은 경우 문자가 모두 3개 곱해져 있죠. 그래서 3차 항, 얘는 2개 곱해져 있기 때문에 2차 항, 얘는 1차 항, 문자가 없는 경우 상수항이라고 하고요. 그 식을 전체 통틀어서 다항식의 차수라고 하는데 바로 가장 큰, 각 차 중에 가장 큰 차, 얘는 이제 3차 항이 제일 크니까 이 식 전체를 보면 3차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류항이라는 게 있죠. 동류항은 같은 문자, 즉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아야 됩니다. 문자도 같고 차수도 같은 항, 즉 그래서 계산을 할 수 있는 항, 얘네들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줘보겠습니다. 여기 식이 있죠. 이 식은 몇 차식일까요? 자, 이 식이 몇 차식이냐라고 물어봤다면 그 질문이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식이 몇 차인지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그 문자가 같이 주어져야 합니다. 즉, 이 식은요, 현재 x를 문자로 하는지, 아니면 y만을 문자로 하는지, 아니면 x, y 둘 다를 문자로 하는지에 따라서 그 차가 달라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식을 x만을 문자로 본다면 x 2차, 얘가 x 2차 항이고요. 얘는 x의 1차 항, 그리고 나머지 요거 두 개는 모아서 상수항이 됩니다. 아니면 두 번째, y만을 문자로 본다면 그럼 얘가 y 3차 항, y의 2차 항, y의 1차 항, 그리고 상수항이 되죠. 아니면 얘를 x, y를 둘 다 문자로 본다면 얘는 역시 3차, 얘도 3차, 얘도 3차, 모두 3차겠죠? 얘만 상수항.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수는요, 그냥 차수 혼자서만 띄어서 이야기할 수 없고요. 문자가 같이 와줘야 됩니다. 즉 x의 몇 차인지, y의 몇 차인지, 아니면 둘 다의 몇 차인지 이렇게 꼭
기준이 되는 문자가 같이 주어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항식의 정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림차순이라는 방법과 오름차순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내림차순은 말 그대로 차수가 높은 항에서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그 차례대로 정리하는 그런 정리 방법을 내림차순 정리라고 하고요. 실제 수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정리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름차순은 그와 반대로 차수가 낮은 항, 즉 상수항부터 시작해서 차수가 올라가는 순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오름차순 정리라고 하는데요. 잘 안 씁니다. 자, 그럼 예를 가지고 한번 하나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식은 현재 식이 주어졌지 이게 x에 관한 식인지 y에 관한 식인지 x, y 둘 다에 관한 식인지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한번 조건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자, 이 식을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봐라 그랬습니다. x에 관한 내림차순. 그렇다면 x만을 문자로 보는 거고요. y는 상수로 보는 거죠. 즉 숫자로 봅니다. 그래서 x만을 문자로 보기 때문에 얘가 가장 높은 차 항이 되겠죠. 그래서 문자를 제일 뒤로 빼고 그 개수를 앞으로 빼니까 바로 2y x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얘가 오죠. 플러스 y 제곱 x. 왜 y 제곱 앞에 쓰냐면 x가 문자이기 때문에 이때 y는 상수거든요. 그래서 x의 개수가 바로 y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x가 없는 애들, 얘네들은 3y 세제곱과 마이너스 4가 되는데요. 이렇게 합쳐서 통틀어서 상수항으로 우리는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때는 x제곱, x, 다음 x가 없는 상수항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고요. 똑같은데 이번에는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y에 관한 내림차순. 그 y를 봤을 때 가장 높은 차가 얘죠. 그래서 3y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오겠죠. 플러스 x y제곱. 그 다음에 y 1차 얘가 오겠죠. 플러스 2x제곱 y.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때는 항이 4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는 y 3차, y 2차, y 1차 상수항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항이 모두 4개가 되는데 아까 위에서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을 때는 항이 3개가 되는 거죠. 얘를 하나의 항으로 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름차순은 바로 거꾸로 가는 거죠. 뭐 y에 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x에 관한 오름차순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려가면서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서 적어주시면 이것이 바로 오름차순 정리입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다항식이 하나 주어져 있죠. 자, 이렇게 다항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요. 이 식을 1번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 x에 대한 내림차순이죠. x를 문자로 자 봅시다. 제일 높은 게 얘죠. x 3차입니다. 그래서 얘를 y 곱하기 x 세제곱. 그럼 x 제곱을 보시면 여기 있죠. 얘는 마이너스 2 y 제곱 x 제곱. 그 다음 x가 여기 두 군데 x가 들어있죠. 이때는요 얘를 x를 묶어냅니다. 얘는 4y가 남죠. 뒤에는 마이너스 y 제곱이 남습니다. 그리고 x. 다음 x가 없는 애들은 요 두 군데에서 x가 없죠. 플러스 5y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얘는 굳이 뭐 괄호가 필요 없지만 그래도 괄호를 한번 묶어주세요. 이렇게 묶어주면 이렇게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더니 항이 몇 개가 됐냐면 바로 하나, 둘, 셋, 4개의 항이 만들어진 겁니다. 얘를 상수항이라고 하죠. 문자 y가 있지만 여기서는 x만을 문자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상수항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괄호가 x의 개수가 되는 거고 전체가 다음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2y제곱이 x제곱의 개수.
x 세제곱의 개수는 y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y에 대한 오름차순인 거죠. 그럼 이제 y가 없는 애들 봅시다. 자, y가 없는 애들이 누가 y가 없냐 하면 얘가 y가 없죠. 3. 맨 앞에 오고요. 그 다음 y1차. y1차는 색깔을 좀 바꿀까요? y1차는 자, 얘가 y1차고 얘도 y1차네? 얘도 y1차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세 개를 한 번에 묶어줍니다. 자, 더하기 괄호 열고 x 세제곱. 다음에 얘는 플러스 4x. 그리고 얘는 플러스 5. 이 괄호가 바로 y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y1차. 다음은 y2차는 y가 여기 두 군데가 y2차가 있죠. 그래서 얘도 묶어내 줍시다. 얘는 마이너스 같이 묶어낼 수 있죠. 마이너스 묶어내고 괄호 열고 그럼 여기 2x제곱.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x. 닫고 y제곱. 이게 y 2차 항.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y에 대한 오름차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